배현진 후보가 40.3,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37.5%의 가상 득표를 결과로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중앙일보 결과고요. 내친 김에 서울 구로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신의 윤건영 후보가 45.4%,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 23.4%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서울 강서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에 같이 몸담았던 청와대 한 식구끼리의 대결입니다. 진성준 후보가 49%,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25.9%의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였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한 달 앞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총선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미래통합당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의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번에 특히 경선에서 떨어진 의원들 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앞으로 영구 제명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두었는데 그게 논란인 겁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라고 무소속 출마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말 그대로 불호령을 내린 겁니다. 무소속 출마가 거의 행진급으로 잇따를 거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공천 후 폭풍이겠죠. 일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도 경기의정부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탈당을 해버렸고요. 컷오프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 동대문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 탈당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무소속 출마 땐 영구 제명시킬 거다. 당선 후에 우리 당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한 사례 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불호령, 엄포, 강력금지. 그런데 논란은 이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때 바로 지난번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와서 당대표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대 총선 당시 불과 4년 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 됐어요. 근데 그때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 후 복당을 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요. 당시에는 김종인 대표가 컷오프를 했기에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한 거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관삼 변호사님. 저도 컷업 당할 위기에서 무소속 출마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김관삼 변호사님도? 네, 사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선거운동도 4년 동안 열심히 다져왔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역구 관리랄지 이런 면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컷오프로 당하면 예. 사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좌절이 느끼면서 이제 열받죠.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도 컷오프 되니까 무소속 출마하고 당선되고 다시 돌아와서 더군다나 당대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얘기 자체가 협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예. 무소속을 출마하려고 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구제명 한다고 하는데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 이 살아서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했어요. 근데 당선이 되고 나면 꼭 당선됐어. 만약 하나라도 여당이 예. 과반수를 차지 못하고 그러면 또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치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구제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다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무소속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느냐 결정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사실 많은 무소속 출마해서 사실 당선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하면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예. 아픈 경험 많이 나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민주당을 20년을 지켜왔다, 30년을 지켜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자기 컷오프 되면 그냥 당을 그러니까 진짜 버릇이 딱 차고 나가서 다 무서워 출마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 살아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정치적으로 워낙 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뭐 영구제명이랄지 아니면 복당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런 말 자체가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무소속을 막고 싶죠.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는 옛날에 했더라도 막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후보랑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랑 사실 표를 갉아먹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 말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동지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은 이번에 우리 당의 뭐 여권의 승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에 복당하겠다라는 건 불허한다.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불허하고 허락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선거운동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졌냐면 예. 의정부 이야기 나왔고 동대문 이야기 나왔고 서울 금천에서도 지금 차성수 전 구청장 참여정부 때 이제 시민사회 수석했던 이분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당해가지고 금천에서도 최기상 전 판사가 이제 전략공천 받는데 예. 반발해서 여기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호남 혹은 이제 저 미래통합당 기준으로 TK 지역 같으면은 예. 싸워도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돌아온 게 큰 전체 전력에 타격이 없는데 수도권에서는 우리 쪽 2명, 저쪽 1명 나오면은 뭐 기계적으로 표가 갈라지는 거죠. 수도권은 사실 사생결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거죠. 아니 일단은 민주당 당 관계자의 설명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서민 교수님 네. 그때는 김종인 대표 개인이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했기 때문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가 됐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도 좀 궁색한 건 맞죠. 예.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분을 시켰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는 컷오프 당하면 너무 억울해서 출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겠지만, 근데 밖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어쨌든 당의 명령에 당의 뭐 말에 따르지 않는 그런 해당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97년에 이인재 후보가 이제 경선에 불복했다가 이제 결국 다시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인재법이라는 게 생겨서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아예 이것도 법으로 아예 컷오프고 경선이고 금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법으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경선은 근데 컷오프도 포함시켜서 컷오프는 조금 주관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거니까 이제 아마 뭐 헌법 소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전에부터요 공천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관리라는 게 사실 당 대표, 당의 주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구에서 한 4년 동안 정말 갈고 닦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컷오프 시키고 갑자기 전략공천을 딱 내보내버리면 거기 경선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정체성이랄지 아니면 전과가 뭐 있다랄지 강력 전과가 있다랄지 그런 사람들 컷오프 시켜야겠죠.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경선에서 거기서 경선도 결국 당 아니면 권리당원이 되고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 경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출마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제까지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의견 대리면 아니었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또 네. 예컨대 영구제명을 했잖아요. 네. 뭐 물론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소속 출마는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도 똑같은 문제인데 네. 이해찬 대표의 어떤 권한으로 너 영구제명. 근데 이 사람이 살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언제 할 거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가 100년 당대표 할 건 아니에요. 당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임 대표가 내렸던 영구제명 명령이 계속 그냥 평생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뭐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영구 제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 자체도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복당 안 시키겠다, 영구 제명한다고 하는 건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있었어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했던 우리 당원들이여 나를 찍어주라. 당 표를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걸 막으려면 못 들어온다는 걸 계속해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상투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